안녕하세요, 미스티파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암호화폐 지갑 종류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지갑이 어떤 건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암호화폐 지갑은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암호화폐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디앱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든 암호화폐 지갑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퍼블릭 키는 은행 계좌 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해서 지갑 주소를 가지고 암호화폐 밸런스를 체크하거나 토큰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퍼블릭 키를 알고 있다면은 그 해당 지갑에서 만들어진 모든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키인데요. 프라이빗 키는 은행 계좌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계좌 비밀번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프라이빗 키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이 있어야지만 이제 안전하게 거래를 승인하여 블록체인으로 해당 거래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즉, 프라이빗 키가 새어나가는 순간 해당 지갑의 안전성이 훼손되어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지갑은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이 프라이빗 키, 계좌의 비밀번호를 소유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지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볼까요? 카이로스 벤처에서 만든 웹3 지갑 랜드스케이프 표로 지갑 종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비수탁형 핫 월렛, non-custodial 핫 월렛이고요. 수탁형 핫 월렛, custodial 핫 월렛, 그리고 비수탁형 콜드 월렛입니다. 콜드 월렛은 비수탁형밖에 없어요. 핫 월렛은 지갑이 온라인 상태에 있어야 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이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대개 USB나 카드 같은 별도의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핫 월렛에는 웹 기반 지갑, 모바일 지갑, 그리고 데스크톱 지갑이 포함이 되어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장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이죠. 가장 잘 알려진 핫 월렛으로는 메타마스크, 코인베이스 월렛, 그리고 트러스트 월렛이 있습니다. 이 지갑들은 사용자가 본인의 암호화폐를 독립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하여 지갑을 재생성하거나 탈중앙 앱, 디파이 앱을 이용하여 온체인 거래를 실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언제든 연결되어 있기에 컴퓨터 자체가 해킹을 당했거나 혹은 악성 지갑 소프트웨어를 실수로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모든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핫 월렛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설명드릴 콜드 월렛 탭이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 거래소로 이루어진 수탁형 핫 월렛 카테고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면 중앙거래소가 유저들을 대신해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를 생성, 소유, 관리합니다. 중앙거래소는 핫 월렛, 콜드 월렛을 사용하여 유저들의 자산을 관리를 하는데 유저 입장에서는 지갑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죠. 암호화폐 지갑의 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제어되는 경우를 수탁, 이제 custodial 지갑으로 간주합니다. 금은보화 같은 금고의 키를 관리해주는 관리인이 있기에 개인의 책임을 많이 요구하지 않고 굉장히 편리하며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관리인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즉,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중앙거래소가 금고키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바이낸스 이제 계정을 실수로 해킹을 당했을 때도 책임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비썸, 바이낸스 지갑을 가지고 계정을 가지고 디파이 혹은 탈중앙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저들은 자신의 액세스할 프라이빗 키가 없기에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디앱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서비스, 프로토콜을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디앱이나 디파이 앱을 사용하지 않고 또 비수탁형 지갑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초보자분들은 이제 중앙거래소 지갑에 자산을 맡겨두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사용하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렸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래소 고객센터에 바로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도 있죠. 하지만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거나 거래소 내부자가 고객의 자산을 가지고 달아나거나 혹은 현재 진행형인 FTX 파산 같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요, 즉각적으로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FTX 사건 이전에도 중앙거래소를 이용하다 이제 피해를 입은 유저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쿼드리가 거래소 대표 사망과 마운트 곡스 해킹이었죠. 마운트 곡스 해킹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2019년에 일어난 쿼드리가 거래소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캐나다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던 쿼드리가 거래소의 대표가 인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거래소 유저들에게 들린 천천병력 같은 소식은 그가 약 한 1,600억 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저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하드웨어 지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드웨어 지갑의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저들은 암호화폐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대표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신고 2주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거, 그리고 캐나다의 가장 큰 거래소의 유저들의 모든 돈을 단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 등 너무나 수상한 점이 많았지만 법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표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넣어둔 지갑이 바로 이 비수탁형 지갑인 레저 월렛이었기 때문입니다. Not your key, not your asset 이라는 이제 문구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프라이빗 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거래소가 되는 순간 자산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FTX 사건, 그리고 쿼드리가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아픈 방법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콜드 월렛 지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콜드 월렛 지갑으로는 레저, 트레저 같은 하드웨어 지갑이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지갑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요, 모든 온체인 거래 내역 생성과 거래 서명이 오프라인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며 블록체인 상호작용을 할 때만 인터넷을 통해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컴퓨터 자체가 해킹을 당하거나 바이러스 멀웨이에 노출을 되었다 하더라도요, 온체인 거래 서명 자체가 하드웨어 월렛에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콜드 월렛을 물리적으로 소유해야만 이 해킹이 가능합니다. 이게 레저,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 지갑 중에 하나인데요. 물리적으로 이 콜드 월렛을 훔쳤다고 하더라도요, 디바이스를 오픈하는 또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파이나 디앱을 사용할 때 혹은 이제 자산을 송금할 때마다 디바이스를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비밀번호를 치고 또 거래 서명을 직접적으로 클릭을 해서 여러 번의 클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익숙히 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콜드 월렛 지갑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콜드 월렛이 해킹을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4개의 단어로 구성된 디바이스에 복구 코드가 적힌 종이를 도둑 맞은 경우나, 혹은 오픈마켓, 중고마켓에서 구매한 콜드 월렛 자체가 이미 스캐머들에게 노출이 된 경우입니다. 하드웨어를 잃어버리더라도요, 이 24개의 단어로 구성된 복구 코드만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자산을 복구를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지갑으로 이 자산을 불러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복구 코드가 적힌 종이를 잃어버렸다면은요, 이 복구 코드를 가지고 자산에 온전한 액세스를 하고 비밀번호를 리셋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드웨어, 이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실 때 중고 사이트나 오피셜 사이트가 아닌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시면요, 이미 이 복구 코드를 카피를 뜬 후 다시 재포장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고 사이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맞는 지갑이 무엇인지, 어떤 지갑을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분,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중앙거래소와 메타마스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업비트처럼 규모가 크고 안전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하신 후 메타마스크를 다운받아 이제 비수탁형 지갑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사용 방법에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요, 메타마스크 사용 방법을 전달 드릴 예정이니 메타마스크가 없으신 분은 같이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과 EVM 체인 네트워크만 서포팅을 하기 때문에요. 솔라나나 폴카닷 다른 체인을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은 팬텀 지갑, 폴카닷 JS 지갑 등으로 제철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추후에 컨텐츠를 준비해 볼 것이니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죠. 데스크탑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요. 트러스 월렛, 코인베이스 모바일 월렛, 그리고 메타마스크 모바일 월렛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월렛 같은 경우는 비수탁형 하 월렛인데 모바일에서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죠. 트러스 월렛은 바이낸스 산하의 지갑이고 코인베이스 모바일 지갑은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 지갑과는 다른 비수탁형 지갑입니다. 메타마스크 모바일 지갑도 이제 컨센시스에서 만든 모바일 지갑이고요. 구글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파이, 디앱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비수탁형 하 월렛이나 레저, 트레저 같은 콜드 월렛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앙거래소 지갑으로는 디앱이나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없으니 일정 금액을 메타마스크, 코인베이스, 모바일 월렛 등으로 보낸 후 디앱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탈중앙 거래소를 이용하여 토큰 교환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장소에 상관없이 지갑에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월렛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 모바일 월렛을 사용하지 않지만 메타마스크 모바일 월렛, 트러스트 월렛이 많은 네트워크와 토큰, 디앱을 서포팅해서 사용이 굉장히 쉽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계신 암호화폐의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디앱이나 디파이 앱을 사용하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금액이 큰 분이시라면요. 무조건 하드웨어를 구매하셔야 하고요. 메타마스크나 중앙거래소, 모바일 월렛에는 큰 금액을 보관하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메타마스크는 인터넷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 해킹 위험이 많고 그리고 또 모바일 월렛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도둑을 맞거나 아니면은 길을 가다 정말 강도가 칼을 들이면서 모바일 지갑에 써 있는 자산을 자신의 지갑으로 모두 정송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유럽, 런던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앙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한 후 단기 트레이딩을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요. 곧바로 하드웨어 월렛으로 자산을 이동합니다. 저는 몇 년째 레저만 이용을 하고 있지만 트레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레저 관련 튜토리얼 영상은 제 이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파이 앱이나 디앱을 사용할 때는요. 메타마스크에 하드웨어 월렛을 연결하여 사용을 합니다. 메타마스크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하드웨어 지갑에 대한 액세스는 제가 직접 버튼을 눌러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호 장치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보다 안전하게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할 수 있는 몇몇 가지 팁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월렛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안 쓰는 핸드폰을 와이파이 핫스팟을 이용하셔서 지갑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핸드폰의 핫스팟과 세컨 핸드폰을 연결을 하여서 토큰 교환이나 전송 그리고 디파이 앱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 모바일 지갑이 다운되어 있는 안 쓰신 핸드폰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 마시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수로 악성 바이러스를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이 지갑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 쓰시는 핸드폰을 가지고 하드웨어 월렛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가지고
중앙거래소나 탈중앙거래소 등 트레이딩 하신다면은 VPN 사용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노르드VPN을 사용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VPN 서비스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을 사용하신다면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컴퓨터가 항상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 백신 소프트웨어를 항상 돌리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저는 Bitdefender 안티바이러스 유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유료 버전이 많기 때문에요. 맞는 것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거래소를 이용하실 때는 VPN을 킨 상태로 사용하시고 2FA로 구글 오텐티케이트, 메일 베리피케이션, SMS 베리피케이션 코드 모두 활성화시켜 놓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원패스워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든 중앙거래소 비밀번호를 생성 관리하고 로그인 때마다 구글 오텐티케이터를 이중으로 사용합니다. 중앙거래소든 메일이든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굉장히 복잡한 텍스트로 연결된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한 중앙거래소에서 인출 시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오텐티케이트, 메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3중 안전장치를 항상 걸어 놓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메타마스크 설치서부터 사용 방법까지 다룬 튜토리얼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제 미스티파이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주변에 웹3, 암호화폐, 그리고 디파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 채널 많이 알려주세요. 미스티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